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확실한 미래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이토 조이치, 북스톤 출판입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닐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마 생각하실 것 같고요. 또 꼭 근래에 요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항상 빨리 변한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세상이 변한다 라는 수준의 속도가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도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격해서 더 빨라져서 세상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살이 이렇게 몰아칠 때는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 같이 서로 손을 잡고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떠내려가거나 휩쓸려가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 확실한 미래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해서 새로운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그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확실한 기술의 미래로 가는 그 문턱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웹3입니다. 웹3라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아주 쉽게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웹3인 된 이유가 있겠죠. 앞에 버전들이 있었으니까 웹 1.0이라고 부르는 게 인터넷이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웹 2.0은 SNS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웹 3는 무엇이냐? NFT를 중심으로 한 참여의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웹 1.0은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생기면서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고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정보를 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웹 1.0의 시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웹 2.0은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떠나서 블로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인터넷 시대를 웹 2.0 시대다. 이런 데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큰 힘을 발휘한 것들이 플랫폼들이겠죠. 이를테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야후, 카카오 이런 식으로 뭔가 웹상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웹 2.0. 굉장히 저희한테는 익숙한 시대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게 웹 3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웹 3.0이 아니라 그냥 웹 3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NFT를 중심으로 한 정보의 제시도 아니고 그리고 교류도 아니고 참여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생소하죠. 아직은 저희에겐. 이 웹3의 키워드를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기존까지는 결정하는 사람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계급적인 구조였다라고 하면 웹3에서는 참가하는 모두가 주인인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구조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하는 연대의식이 웹3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랑 관련해서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조금 생소한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의 그 표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웹3 세계에서는 자주 와금이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라면 할 수 있다. We are gonna make it 또는 We are all gonna make it 이라는 문장의 약자입니다. 누군가는 지시하고 누군가는 따른다 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해내자. 반드시 할 수 있어 라는 연대의식이 담긴 너무나도 웹3다운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WAGMI 이래서 와금이고요. 이 약자입니다. 문장에 We are gonna make it 뭐 이런 우리가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에 앞자를 따서 만들어낸 말인데 이게 웹3를 대표하는 그 표현이다. 굉장히 정서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해내자. 이게 이제 웹3의 정신, 참여의 정신, 연대의식의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한마디가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라는 저자의 말이었는데요. 사실 뭐 지나간 일이나 놓친 일을 가지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산지석이 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사회로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시대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근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으로서는 한 사람의 인재가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그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어떤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저는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일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 같아서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인상적이었던 책의 한마디가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라는 그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나 놓친 일,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의 원인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원인을 아는 거니까. 확실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책의 표현을 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원인이 확실함으로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웹3 인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체제로는 기업 활동이 어려운 크립토 이코노미 관련법을 규제 일변도가 아닌 성장 촉진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바탕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기존의 체제를 너무 고집하면 새로운 것들이 펼쳐나가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뭐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는 새 시대의 인재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자신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일본 저자가 일본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쓰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읽으면서 일본에 비해서도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수도 훨씬 적고 뭐 그렇다고 자원이 더 많지도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웹3를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자원이나 바탕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특유의 일처리 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경험이 있죠. 뭐 이 다가오는 웹3 세상에서도 분명히 이런 그 특유의 일처리 속도와 특성을 가지고 분명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잘 받쳐주기 위한 전략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지원, 뭐 그래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이 저자는 그래서 우수한 디지털 인재들과 스타트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무거운 세금을 인하하고 법을 개정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나라에 자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게도 딱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앞서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IT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전 세계의 IT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마음에 좀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자세한 기술적 어떤 이론이 담긴 테크놀로지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과 그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어떤 태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그 위기에 처한 어떤 일본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도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고요.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본문의 일부를 아주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테크놀로지는 어디까지나 도구이며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목표는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웹3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다가오는 웹3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웹3의 세상, 확실히 다가오고 있는 그 미래는 아직 확실한 미래지만 우리가 정할 수 있다.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이런 그 자세에 대한 부분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마음속에 좀 와닿았습니다. 이 일본인 저자가 쓴 일본의 상황을 주로 이야기한 것이긴 한데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 번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로서는 아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규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유니콘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 같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IT 인재의 해외 유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라 정말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아마도 최대한 빠른 시점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이 웹3 세상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리기 전에 조금 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긴장감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가오는 세대의 충격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프롤로그 부분과 서장의 아주 일부를 조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미래, 이토 조이치. 북스톤. 프롤로그. 세계는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제 마음은 전에 없이 설렙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던 순간을 목도했고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도 살면서 몇 차례나 경험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역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메타버스, NFT, 웹3 등의 단어가 자주 들리고 있죠. 기술의 밝은 몇몇 사람들의 관심사일 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인터넷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IT 사업 투자에 관한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자로서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벤처 기업의 사업 전개와 육성을 여러 차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실로 많은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모뎀이라고 아시나요? PC 통신 시절 인터넷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장치입니다. 1984년 무렵부터 모뎀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친숙해진 저는 아마도 IT의 역사를 빠짐없이 지켜본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누구든 언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인터넷이 탄생한 지 반세기, 대중적으로 보급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 있든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웹3, 메타버스, NFT도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없는 시대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 이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곤란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할 극적인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일하는 방식, 경제생활과 소비문화, 개인의 정체성, 교육 시스템, 민주주의 등 우리 삶을 아우르는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가능한 많은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웹이 1.0과 2.0을 지나 웹 3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초창기인지라 웹 3를 설명하는 데에는 생소한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웹 3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려보려면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서장에서 가급적 쉽게 소개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라면 건너뛰고 1장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웹3, 메타버스, NFT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메가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웹3,
거버넌스, 근무 형태, 조직의 혁명. 웹3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중 특히 주목할 점은 인터넷이 진화하는 동안 잊혀져 갔던 웹의 핵심 신조인 탈중앙화라는 방향성을 다시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덕분에 가능합니다. 웹의 여명기에는 직접 정보를 발신하고자 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www 서버를 설립했습니다. 크게는 야후의 시작이 그랬고, 작게는 제가 1993년에 만든 일본 최초의 개인 웹사이트인 토미가야도 그랬습니다. 신문사나 출판사, 방송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전 세계에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이었습니다. 중심은 존재하지 않고 서버가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 발신 형태인 홈페이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 놀이하듯 새 홈페이지를 찾아내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대기업과 대규모 조직이 웹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각국 정부도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방송국을 만들어 운영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큰 기관들이 합류하면서 어느덧 깔끔하게 정리된 정보를 열람하는 용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웹 1.0입니다. 웹 2.0은 읽기 위주였던 웹 1.0에서 다시 한번 개인이 정보를 발신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등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호스팅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웹에 올라온 정보를 읽기만 하던 개인들이 스스로 쓰기 시작하면서 웹의 세상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집단 지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위키피디아의 등장이 상징적이죠. 동시에 SNS도 유행했습니다. 개인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SNS는 개인의 정보 발신이라는 취지에 잘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이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플랫폼의 탄생입니다. 웹 여명기, 인터넷의 핵심 가치였던 탈중앙화된 분산형 구조는 어느새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앙 집권적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후 등장한 것이 웹3 운동입니다. 웹3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분산형 자율조직 DAO는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DAO가 그려내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기업 거버넌스는 물론 개인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조직에서는 경영자, 종업원의 상의 하달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 모든 일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회사 조직이 먼저 변화하고 이어서 지방 행정, 나아가 국가 행정에서도 DAO형 거버넌스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연결된 웹3와 가상현실. 3장에서 다룰 메타버스는 다양하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여파로 출현하게 될 메가 트렌드라면 역시 가상현실,
VR일 것입니다. 가상현실 안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행동한다 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그다지 새롭지 않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개설한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가상현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가상현실을 익숙하게 받아들인 이들은 일부 게이머 정도였습니다. 당시 잠깐 유행의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대중화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가상현실이 최근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대체되며 빠르게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 코로나19가 들이닥치자 온 세계가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줌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온라인상의 만남이 일상이 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만남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도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가상현실도 괜찮네 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웹3의 문맥에도 가상현실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상현실로 대표되는 메타버스는 인간이 신체의 한계와 환경의 제약 없이 시공을 뛰어넘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메타버스가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 개인의 정체성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NFT,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시화. 세 번째는 NFT입니다. 2021년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매일 첫 5,000일이라는 NFT 작품이 6,930만 달러에 판매되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뉴스에 놀라서 NFT가 뭔데? 하고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NFT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 가능하므로 당연히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디지털이지만 대체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술 작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NFT가 도입돼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를 만드는 시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현실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선행이나 학위 같은 것이 그렇죠. NFT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 역시 하나의 가치로 다룰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마음과 열정, 신앙심 같은 가치를 가시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리터러시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려내는 비전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토 조이치. 서장. 웹3, 메타버스, NFT로 세계는
이렇게 달라진다. 간단히 살펴보는 웹 혁명사. 인터넷 여명기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그저 연결된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그때의 설렘이 웹3로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앞서 웹3가 분산형 자율 조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웹의 여명기부터 간단히 살펴보며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웹 1.0, 웹 2.0, 웹 3는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들이 결과적으로 기존에 무엇을 파괴했는지, 즉 혁신의 대상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